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확률과 통계 수업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이 이항 정리에 대해서 더 이어나가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뭐 하기로 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우리 이번 시간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파스칼이 누군지는 들어봤나요? 네, 파스칼은 옛날에 유명했던 수학자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삼각형을 생각해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삼각형이 우리가 배웠던 그 이항 정리와 약간 관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알아보려고 하니까 이 파스칼의 삼각형 알아두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서 이번 수업 잘 들어주고, 또 이번 수업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들으면서 그 개념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항 정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개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개념을 도출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우리가 썼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항 정리에 대해 배웠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항 정리를 이렇게 a 더하기 b의 n제곱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는지 그 전개식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개수들에 대해 배웠었는데, 네, 오늘도 같이 이렇게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업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학습 목표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 목표는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항 개수를 구할 수 있다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 이항 개수가 무엇인지 깜빡하고 설명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그 이항 개수라는 개념, 그렇게 복잡한 개념 아니니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항 개수라는 것은 여기 화면에 나오듯이 이항 정리를 이렇게 전개했을 때 그 전개식에서 나타나는 그 개수들을 말해요. 그 각 항에 나타나는 개수들이 어떤 꼴로 나타나는지 기억나요? 네, NC0, NC1, NC2 이렇게 해서 NCN까지 그 모든 개수들을 합쳐서 이항 개수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 이항 정리라는 그 이름에서 이항 개수라는 거, 이름 따왔다는 거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항 개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이항 개수라는 것에 관련된 특별한 삼각형의 모양이 이 바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파스칼의 삼각형 우리 같이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파스칼이 누구인지부터 이렇게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파스칼이 누구냐면 1600년대에 프랑스에서 살았던 그런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이렇게 수학과 물리학에서 굉장히 큰 공헌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물리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물리를 선택한 그런 친구들은 이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이름을 직접 들어보지 못했더라도 어떤 용어로 많이 들어봤을 것인데, 바로 이 물리에서 압력을 측정하는 그런 단위 중 하나로 파스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파스칼 아니면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다면 이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이런 파스칼이 이렇게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큰 공헌을 많이 했지만 수학에서도 우리가 배우려는 그 이항 계수와 관련된 그런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그런 삼각형의 발견과 또 이항계수의 여러 성질들을 발견한 것인데, 그 성질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삼각형은 또 어떤 모양인지 같이 한번 이제부터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번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렇게 도형이 아니라 숫자로 이루어진 어떤 삼각형 모양이에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그려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파스칼의 삼각형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맨 먼저 1을 2개 그려줘야 돼요. 1을 그려주고 밑으로 1, 2, 1 4, 6, 4,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런 것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그렸는지, 여러분들 뭐 눈치챈 친구도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그렸는지, 그리고 이 안에 숨어진 그런 비밀들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지금부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항계수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 도대체 이 삼각형이 어떻게 이항계수랑 이렇게 연관지어지는지 우리 같이 함께 보다 본격적으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항계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항 정리를 좀 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개식을 한번 쭉쭉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a 더하기 b라는 그런 전개식을 a 더하기 b라는 이 식의 거듭제곱식을 한번 해볼 건데 맨 먼저 a 더하기 b의 1제곱의 전개식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a 더하기 b의 1제곱은 그대로 a 더하기 b가 되겠죠? a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여러분들 곱셈 공식 쓰면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다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역시 곱셈 공식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죠? 자,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다. 자, 이렇게 뭐 4제곱, 5제곱까지도 여러분들 이항 정리 쓰면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을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까지만 일단 파악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항 계수랑 관련된 그런 삼각형이다 했기 때문에 이 이항 정리를 통해 구해낸 이 전개식의 계수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 1제곱을 보니까 계수가 1과 1이 나타났어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1과 2, 1이 이렇게 나타났네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1과 3, 3, 1이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숫자랑 비교해 보니까 1, 1이 그대로 나왔고 1, 2, 1이 그대로 나왔고 1, 3, 3, 1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 우리가 이 계수가 그대로 이 삼각형에 들어가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항 정리에서 보면은 a 더하기 b의 n제곱은 뭐 조합식을 이용해서 계수를 표현했는데 우리 그런 꼴로 이 계수들을 나타내 볼까요? 네, 그렇게 나타내 보면은 얘는 1제곱이기 때문에 1C0이 이렇게 앞에 오고 1C1이 계수로 올 겁니다.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은 2C0, 2C1, 2C2 이런 순서로 계수가 차례차례 채워지겠네요. 자,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3C0, 3C1, 3C2, 3C3이 이렇게 오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우리 어차피 계수만 따지도록 할 거니까 얘네들은 다 지워놓고 계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들 다 지우고 계수만 보면은 맨 처음에 1C0과 1C1, 2C0, 2C1, 2C2, 3C0, 3C1, 3C2, 3C3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4C0, 4C1, 4C3, 4C4까지 이런 삼각형과 이렇게 오른쪽에 그린 삼각형과 왼쪽에 그린 삼각형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이항계수들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파스칼의 삼각형이 절대 유용한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이렇게 일일이 조합의 수를 구해서 이렇게 표를 그려놓은 뭐 삼각형의 모양으로 그려놓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유용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일일이 생각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요. 파스칼의 삼각형은 총 4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은데, 이 4가지 특징 그럼 차근차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스칼의 삼각형이 가진 그런 특징 중에 가장 첫 번째부터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특징은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방법과 연관지어지는데, 바로 이 위에 있는 두 수의 합이 바로 아래에 있는 숫자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면은 1과 1이 이렇게 더해져서 2가 되고, 그리고 2와 1이 더해져서 3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과 2가 더해져서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나가다 보면 뭐 4와 6을 더하니까 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그린 5층 뿐만 아니라 뭐 6층, 7층, 더 막 10층, 20층까지도 여러분들이 쉽게 빠르게 이렇게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있는 숫자들의 합을 이렇게 가운데 써주고 양옆에 1을 배치해주면은 이렇게 파스칼의 삼각형이 점점 더 확장되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거를 일반적인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NC R 빼기 1 더하기 NC R은 N 더하기 1C R이다. 자, 이렇게 식으로 써놓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식이 나오게 된 거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NC R 빼기 1이다. 이 각자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파악해야 돼요. 조합의 수에서 이 앞에 있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 보니까 1, 2, 3, 4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위에서 몇 번째 층이냐 이걸 뜻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한번 파악해 봐야겠죠. 자, 지금 보면은 0이고 1, 0, 1, 2, 0, 1, 2, 3 이렇게 앞에서부터 0, 1, 2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0부터 시작해서 R-1번째 수이다. 그래서 이 NC R 빼기 1이라는 이 숫자는 여기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위에서 n번째 층에 있고 앞에서 0부터 세줬을 때 R-1의 위치에 있는 그런 숫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어디인가 이 NCR이 있다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숫자 볼게요. 여기 NCR 빼기 1이 있다고 해주면, 자, NCR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숫자는. 이 더해주는 숫자는 NCR인데, NCR은 어디 있을까요? 자, 위에서부터 보면 n번째 층, 같은 층에 있겠네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R번째 칸에 있으니까, 여긴 R-1이라고 해줬는데, 그럼 바로 뒤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 NCR이 이렇게 바로 뒤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특징을 이용한다 했어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 자, 이게 바로 n 더하기 1c r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n 더하기 1c r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바로 밑에 층이기 때문에 n 더하기 1번째 층이 될 거고, 그리고 앞에서 세주면은, 자, 지금 여기서 앞에 반칸 정도 앞으로 밑에 층은 반칸 정도 앞으로 나가서 써주기 때문에 바로 이 뒤에 있는, 살짝 뒤에 있는 얘와 같은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R번째 순서가 그대로 이어져서 n 더하기 1번째 층에 R번째 숫자, 그래서 n 더하기 1c R이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나타낸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조합의 수를 이렇게 식으로 풀어서 그거를 약분하고 또 통분해서 더해준다면은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 계산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어서 파스칼의 삼각형의 두 번째 특징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의 두 번째 특징을 알아가 보기 위해서 먼저 각 층의 각 층을 다 더해주려고 합니다. 자, 맨 첫 번째 층 한번 다 더해볼까요?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가 된다. 자, 두 번째 층은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얘는 4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층 볼까요?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이다. 다 더해보면 4 더하기 4가 돼서 얘는 8이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층 한번 해볼까요? 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다 더해보니까 5 더하기 6은 11. 11에다가 5를 더하니까 16이다. 여기까지 써놓고 한번 규칙을 한번 볼까요? 2, 4, 8, 16. 지금 보면은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2의 거듭제곱 형태로 계속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도 해보면은 2의 5제곱이 나올까? 2의 5제곱은 32니까 32가 나올까? 한번 계산해보면 여기 6이 되고 6이 돼서 여기 20과 더해주면 6 더하기 20 더하기 6 해줘서 32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은 n번째 층으로 일반화시켜서 해볼게요. n번째 층은 nc0 더하기 nc1 더하기 이렇게 쭉 이어가다가 n까지 가게 될 텐데, 자, 이 모든 숫자의 합이 어떻게 된다? 지금 첫 번째 층에서는 1제곱, 두 번째 층에서는 2제곱 이렇게 갔으니까 n번째 층에서는 2의 n제곱이 되겠구나.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이 갖는 두 번째 특징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는 이항계수의 특별한 성질로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다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되는 그런 식이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파스칼의 삼각형이 갖는 세 번째 성질을 볼 건데 세 번째 성질은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가운데를 쭉 이어주도록 해볼게요. 딱 반을 갈라놓고 보니까 지금 1과 1, 1과 1, 그리고 2는 가운데 있고 1과 1, 3과 3 이렇게 서로 양옆이 좌우가 대칭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접었다 편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게 세 번째 이 파스칼의 삼각형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좌우 대칭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자, 이 좌우 대칭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NCR은 조합의 수의 특별한 성질에서 이 NCR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다고 했었죠? NCR은 NC N 빼기 R이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어요. 자, 바로 이 식에서 우리가 이 세 번째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자, NC0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NC0은 NCN이 될 거고, 그러니까 양옆에 맨 첫 번째와 맨 마지막 숫자가 1로서 같게 되고, 자, NC1은 NCN 빼기 1이니까 얘는 여기서 한 번 더 오른쪽으로 오네. 얘는 여기 맨 끝에서 한 번 왼쪽으로 간 애이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간 애는 같구나 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두 칸씩 들어간 애는 서로 같다, 세 칸씩 들어간 애는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 대칭인 형태가 나온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정리해 놓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이 파스칼의 삼각형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뭐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는 건 아닌데 선생님은 그냥 이걸 하키스틱을 닮았다 해서 하키스틱 규칙이라고 써주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규칙은 바로 하키스틱 규칙입니다. 자, 이게 왜 하키스틱 규칙이냐? 여러분들 하키스틱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대가 하나 있고 끝부분에 이 하키인 공을 치는 그런 퍽을 치는 이런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하키스틱의 모양 잘 기억해 보면서 이 모양과 어떻게 닮았다고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1 더하기 3 더하기 6은 몇일까요? 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자, 1 더하기 3 더하기 6을 해보면은 10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 더하기 3 더하기 6이 10인데 이 10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키스틱의 대와 이런 퍽을 치는 이 부분이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하키스틱의 규칙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1 더하기 3 더하기 6은 10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네요. 그리고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라는 이런 길다란 조합의 수의 합들도 우리가 바로 이 규칙을 적용하면 여기 있는 이 숫자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숫자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은 5와 10을 더하면 15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 보니까 그대로 15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 규칙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에서 쓰이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파스칼의 삼각형이 갖는 성질로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그런 특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 놓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규칙을 적용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끝부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손잡이 부분이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려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도 여기서 끝부분부터 시작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이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주면은 하키스틱의 모양을 이용해서 특정한 조합의 수들의 합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해보니까 3인데 여기 보면 4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얘는 여기 끝에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에서 시작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여기 위에 있는 1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려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 네 번째 규칙으로 하키스틱 규칙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놨으면은 이 규칙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와야 돼요. 뭐 중학생 때나 그냥 그런 규칙이 있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기겠지만, 고등학생이니까, 특히 고3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규칙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런 숫자들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을 하면은 여기 있는 바로 이 수가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0 더하기 10은 20이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면 20이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이것을 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자, 얘를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자, 20은 어떻게 나왔죠? 20은 10 더하기 10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10을 어디서 메꿔야 되는데, 이 10은 어디서 메꾸느냐? 바로 이 위에서 또 메꾸게 돼요. 자, 그러면 10을 6 더하기 4로 쪼개줘요. 자, 그러면 6이 여기 있는데, 그럼 또 4를 채워줘야겠네요. 4를 또 어디서 채워주겠죠? 4를 또 어디서 채워줄까요? 자, 그럼 위에 있는 1 더하기 3으로 채워주면 되겠죠? 저기 3이 있는데 여기 또 1이 있어요. 1을 어디서 또 채워줘야 되죠? 위에 바로 1이 있기 때문에 이 1을 그냥 갖고 와서 쓰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니까 1이 여기로 가서 더하고 더해서 바로 여기 있는 이 수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애들 말고도 왼쪽에서 시작해도 어차피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숫자가 정해지게 돼요. 자, 이 규칙이 어떻게 나온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왔으면은 이 파스칼의 삼각형의 숨은 규칙들 정말 잘 찾아내고 이 파스칼의 삼각형 역시도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서 그 개념과 그 안에 숨은 특징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자, 이 특징들 잘 정리해 놨으면 좋겠고, 이게 뭐 그렇게 막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잘 쓰인다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고 이 특징들까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 특징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잘 정리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이 수업 마치도록 할 건데, 예제 선생님이 예제를 2개 준비하고 심화 문제를 3개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예제 1번은 여러분들이 쉽게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제 1번은 남겨주도록 하고, 예제 2번의 1번만 간단하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2번의 1번 보니까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a 더하기 b의 5제곱을 전개하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아까 그렸던 그 삼각형을 이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1번에서 어차피 이 삼각형을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삼각형을 그대로 이용해줘서 풀어주면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은 그대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1, 2, 1. 또 1 쓰고 더해주면 3, 그리고 1 쓰고 더해주면 4, 3 더하기 3은 6, 그리고 4. 그리고 1 쓰고 여기 5, 4 더하기 6은 10, 15. 이렇게 그려주면 5번째 층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a 더하기 b의 5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5번째 층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5번째 층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 적용해 주면은 a의 5제곱 더하기, 일단은 문자들 다 써주도록 할게요. 더하기 a 세제곱 b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b의 세제곱 a b의 4제곱, 마지막으로 b의 5제곱까지. 자, 이렇게 있는데 이 개수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채워 넣어주면 될 거예요. 자, 1 그대로 넣어주고 5, 10, 5, 1 그대로 써주면은 바로 이게 a 더하기 b의 5제곱의 전개식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면은 쉽게 바로 이항계수를 구할 수 있고, 이 이항계수를 이용해서 거듭제곱식의 전개식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2번, 3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해 배워봤어요. 파스칼의 삼각형, 이렇게 파스칼의 삼각형의 개념과 그리고 그 그리는 법, 그리고 특징 4가지까지
특징 4가지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항계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항계수의 특별한 성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파스칼의 삼각형의 특징 중에 그 두 번째 역시 이항계수의 특별한 성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것을 남겨놨는데, 자, 그것의 원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그게 나온 것인지 같이 한번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자, 이항 정리 잘 정리해 놓고 파스칼의 삼각형, 이 문제들 잘 풀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고 잘 복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같이 함께 우리 이항 정리, 이항 계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경우의 수 단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복습 잘 해주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